다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 간의 국가직과 관련 6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4월 1일부터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행정체계에 있어 큰 변혁의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시점에 자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방관선의 급식시설 운영 관련 기준 미비로 인해 급식 관련 지원 예산 규모는 시도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수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힘들겠으나 서울과 충남의 경우 부식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도는 조리원 등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방본서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센터 및 지역대 등 외곽 근무자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는 전무한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따른 소방 대응 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됩니다. 불출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마저도 못하는 환경이 있기를 원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 현장 인력은 법정 기준에 비해 31.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총 3,474명이며 현원은 3,217명입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은 253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부족 인력은 총 1,521명으로서 부족률은 38.1%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2년까지 부족률 제로를 목표로 소방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충원 계획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보다 실제 신규 소방 공무원 채용은 더 많습니다. 대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충원 등의 역량입니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소방 공무원 채용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신규 채용 소방 공무원의 채용 및 계획은 총 1,722명으로서 남성이 1,500명, 여성이 222명입니다. 연차별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현장 부족 인력이 차근차근 보강되어 빈틈없는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소방 공무원의 인력 보강 이면에는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소방서나 센터 시설 등의 근무 환경 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 총 73개 소방센터 중 여성 소방 공무원 대기실은 52개를 보유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이 10% 이상인 연평균 44.4명의 여성 공무원이 신규 채용되고 있어 여성 소방 공무원의 비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남성 소방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성 소방관의 정원에 따른 배려는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내 소방서 일선에서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의 반을 갈라 리모델링하여 여성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 기존 남성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다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내에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정축 등을 통해 전체 공간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특정한 성별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목표 아래 전반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실시한 소방청 주간 소방공무원의 심리평가 조사 결과 경남도 소방공무원 2,960명의 응답자 중 3.6%인 107명이 외상후 증후군, 그리고 우울증이 74명, 수면장애가 1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극심한 외상 사건 노출 경험 횟수는 연평균 8회이며 감정노동에 따른 고객응대 가부화가 32.7%인 957명, 감정 부조화 및 손상이 21.5%인 631명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심리 상태는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게 되는 외상보다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심신안정실의 설치 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경남도 73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과 22개소에 불과합니다.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장 회복지원팀을 운영하여 회복지원 차량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남도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국가직 전환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서 중 18개 소방본부에서만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 구내 식당을 운영 중인 곳을 제외한 외곽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각자 낸 돈으로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를 공감하며 조례 개정 준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관서의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부식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충원은 돼가고 있고 이에 따른 여성 공무원이 배치가 늘어나면서 휴게 공간 등의 구분된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한 정축이나 전체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 휴게 공간의 확충 등 총괄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경남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공무원들은 감정노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뒤따르고 있어 이를 취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정신건강진료비는 전액 소방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도내 소방관서인 30%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 심리상담 등 병원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가 미비한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석권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사항 중 먼저 소방관서 급식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도에서는 103개소 소방관서의 급식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본서와 같이 있는 18개 직할안전센터의 경우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지사인부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안전센터, 지역대 등 85개소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없이 직원 개개인이 각출하여 지사인부를 고용하거나 직접 지사, 배달 급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급식 운영 방안은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통한 지사인부 지원이었고 그 다음이 부식비 지원이었습니다. 자체 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직접 요리, 설거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는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급식소를 운영하는 전 소방관서 64개소에 연료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설거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기 세척기를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부식비 지원 방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직 지사인부 고용 방안은 일선 소방공무원이 가장 선호하지만 우리 도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급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소방공무원 배치 증가 등에 따른 소방관서의 총괄적인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말 기준 현장 부족 인력 1,521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7명을 정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여성 소방공무원은 253명으로 해는 3,217명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에는 대략 38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섯 소방공무원의 공간 확보, 심신 안정실 설치 등의 공갈 활용 계획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소방관서 환경 개선을 위해 4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소를 신정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된 소방서와 안전센터 23개소를 신정축하고 21개소 안전센터에 여성 소방공무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청사 표준 모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소방관서 공간 활용 및 기능 고도화 계획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심실 안정실 확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실 안정실 설치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안전센터 73개소 중 2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심실 안정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정축되는 9개 안전센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미설치 대상은 청사 신정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소방청 주관으로 경남 소방공무원 2,96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한 결과 PTSD,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리필요군이 18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심리지원단에서 2차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한 결과 그중 유소견자인 치료필요군은 PTSD가 3명, 우울증이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치료필요군 10명에 대해서는 마음건강지원해약병원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 상담 진로를 완료하였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전문 상담사의 개별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필요군과 치료필요군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필요군의 경우에는 도내 22개소 마음건강지원해약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관리필요군의 경우에는 힐링캠프, 성마체험, 템플스테이 등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상시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청에서는 올 2월에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소방공무원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 음성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되면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올해부터 식기 세척기 구매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소방청사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499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나옵니다. 그죠? 예. 예. 신축을 제외한 정축과 리모델링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99억 원 중에서 네. 정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8개소에 10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청사 신정축 예산에 499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청사 환경 개선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체감 온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복지 정대라는 목표를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 예산 절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서 효과를 보지, 물론 이제 예산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개선이나 공간 활용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준 데에서 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그 소방청사 공간 활용 및 기능 고도화 계획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그 일선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복지 정대라는 목표에 걸맞게끔 소방공무원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또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남도의 해양안전사고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시안이 7개의 달에 해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사고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의 어선 규모는 1만 4천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연도별 연근의 어선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60건 이상 꾸준히 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단순한 재산 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17년도까지는 2명의 인身사고가 발생하였지만 18년부터 19년까지는 1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해양안전사고의 발생에도 낚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낚시 인구는 767만 명이었으나 20년 현재는 8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낚싯배도 전국 4,500여 척 가운데 경남도가 1,208척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낚시 인구가 경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낚싯줄, 낚시추, 음식물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로 인해 우리 경남의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전역과 퇴직을 앞둔 해경과 해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역 은퇴 이후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었지만 마땅히 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남도에서 해양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해군 전역자와 해경 퇴직자 그리고 해양 레저 종사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이용한 해양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해양에 대한 안전교육과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 교육, 낚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순찰 및 구조활동 등에 활용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도는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군 전역자와 해경 퇴직자들은 해양 안전을 포함한 해양 전문가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 레저 종사자 등을 더해 해양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한 해양 안전 지킴이 사업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해양 안전 지킴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에서 2020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안전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업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궤도 캠페인 중심 사업이 연안 7개의 시군 40-50명 정도의 해양안전보안관 모집 및 구성을 통한 안전궤도 캠페인 중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과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담당 부서의 일원화 방안이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아니라 해양오염 방지 교육, 낚시 어선에 관한 대책,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 해양 사고 보호 조치에 연계해서 해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일관성 있게 종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경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충근입니다. 존경하는 항재현 의원님께서 해양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군, 해경퇴직자 및 해양레저 종사자 등 해양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한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안전정책과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안전보안관 사업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해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물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선적의 어선 사고는 평균 82건이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2018년 15명, 2019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이후 우리 도에서는 어선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낚시 어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한 해양 전문가와 해양 레저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 지도 및 지도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선을 포함한 해양의 안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우리도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해상안전보안관 사업도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및 순찰활동, 해양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우선 신규 시책인 해상안전보안관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활용하는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 시간 배분을 너무 잘해가지고 앞에 도시교통국장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데 확 잘라가지고 국장님 그 답변서의 이렇게 내용에 보면 좀 많은 답변들이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하고 조금 뭔가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해양 지킴이 사업의 핵심이 점검, 순찰, 홍보가 아니고요. 저는 해양 사고 발생 시에 해양 안전 지킴이 참여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연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정 질의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홍보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양 사고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도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고가 아까 도정 질의에서 충분히 자료상에 봤듯이 해양 사고에 있어서 그 구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민간 봉사자들이 또 해양 안전 지킴이가 만약에 이제 그 시범 케이스로 이루어졌을 때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 투입이 돼서 유기적인 체계로 이런 그 체계 자체가 구축이 되져서 우리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말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께서도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